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하나오션 어제 1% 마감을 했어요. 일단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 있죠? 여기 다음에 이날, 그죠? 이평선 정배열 딱 만들어 줬는데, 거래량이 조금 나왔어요. 그죠? 거래량 나온 이유는 뭐예요? 이 구간 자체가 최근에 이게 전체로 보지 말고, KLX로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매물대. 앞선 구간에 장대 음봉이 터졌던 개파락 구간이죠. 이 구간을 어떻게 잡아주는 봉이 떴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거래량은 뭐예요? 거의 안 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위쪽까지 금방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올라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나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 영상 찍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은 내용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토요일 오후 12시 46분이고요. 다들 쉬실 때 영상 찍는 만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기사 하나 볼게요. 자, 우리 보면 우리가 미국 조선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미국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요거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요렇게 좀 잘 5월 8일에 써진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의 높은 의존성, 군함 중심의 미국 조선업, 쉽스 액트 및 존슨법 중심 정책 전개,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을 위해 동맹국과 협력 의지 표명. 자, 조선 산업 기반을 재건한다라고 하는데 동맹국과 협력 의지를 표명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동맹국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텔레그램방에서도 올려드렸지만 이 동맹국에서 왜 도대체 우리 한국만이 이 대한민국만이 미국의 조선을 재건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텔레그램방 올렸던 글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이쪽에 보면 자, 전 세계에서 이쪽은 이건 뭐냐면 이거는 제가 그 하나오션의 분기 보고서 있죠. 분기 보고서에서 요약한 거, 그러니까 하나 오션 측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걸 요약해서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 건데, 요걸 정리해 보면, 자, 전 세계에서 36.4%를 어디가 한다? 국내 조선소가 합니다. 그럼 전체 물량의 3분의 1 정도를 국내 조선사가 담당하고 있다. 조선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국이 몇 프로요? 중국이 44.9%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야? 중국에 우리나라가 조금 밀리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뒤에를 보면 고부가가치 선종 즉 비싼 성종은 국내가 쓸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렇게 보면 뭐야 그러면 싼 거 중국에 맡기면 되잖아. 근데 일단 미국과 중국의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맡기는 게 힘들겠죠. 그리고 안 맡기겠죠 애초에.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럼 생각을 해보자. 100% 중에 중국이 몇 프로 하고 있다고요? 44.9% 하고 있다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46% 잡고, 자, 그러면은 45% 잡을게요. 55%는 누구예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데. 자, 이 중에 36%가 누구야? 국내 조선소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국내 조선소를 제외한 19%가 뭐예요? 뭐, 일본이나, 그쵸? 뭐, 유럽에도 조그맣게 있겠죠. 동남아나. 그쪽이라는 거야. 그쵸? 호주에도 좀 있으니까. 19%가. 일본 포함 19%예요. 다른 나라들이. 그럼 핵심을 생각해보자. 한국과 중국의 점유율이 80%인데 최근에 미 당국에서 뭐라 그래요? 일본 조선업체랑 협력하자고 손잡는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거 뭐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해가 돼요? 애초에 중국과 국내를 제외하면 조선수 비중이 19%인데 전 세계에서 일본의 비중이 해봤자 몇 프로 되겠어요? 그런데 일본은 자국 내 조선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태인데 미국을 도와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과 손을 잡는다?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사실 따져보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를 알면서도 왜 하나오션을 매도를 해야 되죠? 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오션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매출 4조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2조일 때도 주가가 34,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매출 11조, 12조에 영업이익 1조예요. 근데 주가 얼마예요? 주가 8만 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고평가라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1, 2년 전에 2년 전만 하더라도 4조의 영업이익 마이너스 2조에 34,000원이었던 주가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 개선됐다라고 했을 때 고평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요. 고평가라고 불리는 건 언제 고평가라고 불리냐면 성장성이 끝났을 때. 성장성이 끝났을 때가 뭐다? 이제 고평가로 진입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가장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높을 때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성장주가요. 성장주가 가치주로 넘어갈 때예요. 자, 원래 우리 조선업은요, 뭐요? 원래 가치주예요. 가치주.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상 조선업이라는 게, 뭐,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반, 2년 걸리잖아요. 근데 도크가 한정적이면, 어떻게 돼요? 도크를 늘리지 않는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정합니다. 그죠? 수주를 받아도 뒤에 쌓여 있는 거지, 매출과 영업이익은 일정해요. 그 성장주의 성격이 아니라 가치주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조선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크가 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도크가 차고 있는 과정에서 꽉 찼다고요. 꽉 찼는데 20년도에서 21년도에 발주한 뭐요? 저가형 수주가 저가 수주가 마무리가 되고 지금부터 뭐요? 고부가가치 선박들이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이요. 그럼 여기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겠죠. 그쵸? 영업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플러스 뭐 성장성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요 가치주가 아니에요. 왜? 미국으로서 진출하면서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어떻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코프로가 결과적으로 주가가 10만 원에서 160만 원 갔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실적만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 2차 전지가 미래의 먹거리야. 반도체를 이을 먹거리야 라고 하면서 성장성을 부여하면서 논리를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2차 전지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고점을 찍었죠. 그럼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물을 거예요. 아, 그럼 지금이 그 고점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단연컨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재료가 살아있어요. 지금 하나오션이 영업이익이 이제 상승 추세 궤도에 들어갔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에서의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는 바로 1년 만에 꺾였죠. 그쵸? 근데 이렇게 바로 꺾일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업 자체는. 그 여기서 미국발 수주, 미국발 MRO 수주, 미국발 M&A, 추가적인 M&A. 자,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주가는 뭐요?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언제 팔아야겠냐? 미국발 성과들이 하나, 둘 달성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할 때가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눌렸을 때 사고,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올라갈 때 분할 익절하고, 물량을 다 파는 게 아니에요. 물량을 남겨둔 상태에서 또 이런 식의 이슈로 조정이 나오면 또 사고, 또 올라가면 또 분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수익을 가면서 가야 된다. 왜? 이게 성장성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인정해 줄 때가 있고 인정을 안 해줄 때가 있을 텐데 그 틈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렇게 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히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몰라요. 팩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갈 수 있다라는 건 미국발 이슈에 대한 뭐요?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이 아직 하나도 달성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5개 있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이 하나 달성하고 2개 달성하고 3개 달성할 때는 뭐예요? 기대감이 굉장히 증폭됩니다. 근데 이 5개 중에 지금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기대감 5개 중에 4개, 5개가 완성되는 시점이 뭐예요? 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성장성이 멈추기 때문에. 왜? 미국발 수주 다 받고 미국 조선소 웬만한 다 인수하고 그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이제부터 반영이 될 텐데 이거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만한 퍼포먼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요? 고점을 찍겠죠. 근데 지금 뭐요?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고점이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될까요?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블락들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차 블락들에서 4.3%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봐봐요.
수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 MRO 할 부분들 기대감 있죠. 그럼 지금 하락했던 부분을 되돌려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주가가 상승이 11만원, 12만원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땐 만약에 여기서 2차적인 블락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회복 탄력은 굉장히 빠를 거예요. 왠지 알아요? 1차 블락들의 하락을 했고 이 하락한 이후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잖아. 그럼 2차 블락들의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야, 지나고 보니까 1차 블락들이 기회였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생겨요. 기관차들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더 좋은 얘기들이 더 나올 거예요. 상승 추세를 타면. 지금도 상승 추세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고점을 찍는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고부가가치 선박들의 영업이익이 이제 찍힐 거고 2분기부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선 방산은 제가 이렇게 딥하게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은 사이클 자체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3개월, 6개월은 일단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나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하나오션 지금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이 미국과 뭐가 있어요? 이제 관세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에서 이 조선업 협력에 대한 부분을 관세 카드로 이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 조선사 뭐요? 하나오션, HD현대 중공업에 뭐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세액 공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미국에 진출했을 때 세액 공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캐나다와 MOU까지 진행을 하면서 잠수함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오션 주가가 고평가니까 매도해야 된다라는 이치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광기장을 생각해 봤을 때 바이오 광기장 2019년, 2018년 자 그리고 또 언제요? 2023년, 22년 2차전지 급등장 전체적인 걸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하나오션이 과연 그 정도의 고평가인가? 그 정도의 미친 상승이 나오고 있나?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또 영상 찍어 드리니까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사를 좀 더 볼게요. 자, 산업의 특징 뭐 이런 내용들인데 미국 조선업 분야는 뭐 1950년까지 세계 최강국이었다. 자, 제가 요거 그냥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 요약한 걸 여러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또 시대가 좋아졌죠. 챗 GPT 잠깐 보면 산업의 특성. 자, 과거 강국에서 쇠퇴가 되었다. 미국이 조선업 자체가. 그래서 미국은 1950년까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으나 전쟁 이후 군수 수요 감소 및 외국 조선업 성장으로 경쟁력이 악화되었다. 이 존스법 영향. 미국 내 연안 운송 선박은 미국산 자재로 미국 내 건조해야 함. 자국 산업 보호에는 기여했지만 혁신과 경쟁력은 저하됐다. 자, 군함 중심 산업. 현재 미국 조선업은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 군함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방부 의존도가 높다. 자, 민간 상선 경쟁력 부족. 상선 시장에서 경쟁력 부족하다. 상업용 선박 조선소는 21곳에 불과함. 그래서 이번에 하나오션소가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존스법 때문에 요게 미국 조선업을 쇠퇴시켰다. 자, 그리고 이 반스 툴레프스법 외국 조선소에서 군함 건조 수리 금지. 그래서 요게 최근에 바뀌었죠. 요 부분들을 이제 MR로 맡기겠다라는 내용이고 해군 해양경비 내 준비 태세 보장법.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2024년부터 뭐요? 미국의 스탠스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2024년 말부터 하나오션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오션의 실적은 이미 언제부터요? 2022년부터 어느 정도 23년부터 턴어라운드 조짐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이 상승 탄력 자체를요. 하나오션의 자체적인 이익 개선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오션은 미국으로 인해서 성장성을 부여받은 성장주의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왜? 결과적 성장성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 뭐 미국의 주요 기업인데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존에서 보시면은 뭐 24년 인수했다 하나가 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데, 자,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 미국 상선은 200척 미만이다. 중국 상선 얼마요? 7,000척이에요. 7,000척. 조선 인력 15만 명. 중국 얼마? 60만 명. 정부 전략, 해양 번영, 해양 독립, 동맹국 협력, 조선업 투자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 해양 지배력 회복, 동맹국 투자 유치 장려한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동향에 대한 부분들, 시장 규모 어떻게 돼요? 연평균 5.5% 성장한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와, 그러면 2030년까지 올라가겠다, 주가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성장성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이라는 건 미래가치 선반영돼서 올라갑니다. 주식이 미래가치를 선반영받아서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말이에요? 자, 이걸로 연평균 5.5%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영업이익도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그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미리 선반영 받고 어떻게 된다? 미래 영업이익에 수렴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당겨오는 성격이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뉴스는 좋은데 주가가 고점 찍고 내려올 때가 많아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과거에 바이오도 그렇고, 그죠? 이 바이오도 뭐예요? 임상 3상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10배가 오른단 말이에요.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에코프로도 뭐예요? 이 전기차 시장은 에코프로가 먹는다. 양극재 시장은. 그 선반영 봐서 올라갔잖아. 결과 다 어떻게 다 뱉어냈죠. 하나오션은 뱉어내는 폭이 급등하고 급락이 아닐 거예요. 어떻게? 급등하고 천천히 급등했다가 진짜 완만하게 빠질 거예요. 완만하게. 에코프로는 이렇게 빠졌잖아요. 완만하게 빠질 거다. 왜? 실적이 확 꺾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땐 오늘 설명이 좀 긴데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오션을 가치주로 보지 말아라. 성장주로 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주로 보셔야지 이 주가의 흐름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구간 하나오션 버티세요. 버티시고 이렇게 주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분명히 매도하고 싶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재밌는 게 좋잖아. 그래도 이렇게 위아래 흔들어 주는 게 좋잖아. 그죠? 재밌으니까. 왜? 오늘 5% 오르고 내일 3% 빠지고 오늘 10% 오르고 내일 7% 빠져도 이 보는 맛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주식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러한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버텨야 되는데 버티질 못해요. 왜? 도파민이 안 나오잖아.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여러분 다 매도 나와요. 이거를 하나오션 움직이는 애들도 분명히 알 거예요. 이렇게 재미없는 움직임 나오면 기대감 주고 빼고 이러면 판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주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 달라붙어요? 이런 장대 양봉에 달라붙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지금 잘하시고 계세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매물이 쌓여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뚫고 갈지 아니면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아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갈지 이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구간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땐 일단 이 구간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보자라는 거야. 시장 상황과 미국의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을 어떻게 잘 확인을 해서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판단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무조건 뚫고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올 거니 여기서 일단 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러한 종목들 있잖아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 얘가 사실 조선 관련돼서 LNG선에 들어가는 필수 기자재 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알잖아. LNG선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건. 그죠? 근데도 우리는 손가락이 안 나가요. 이런 주식에. 왜 안 나가는지 알아요? 주가 변동성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없을 때 물론 변동성이 좀 있긴 했지만 이렇게 박스권의 움직임 재미가 없잖아요. 거래도 없고. 근데 이런 종목을 항상 저는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 확실하다면. LNG선에 관련된 발주가 확실하게 늘어난 게 우리 눈으로 확인을 했고 미국에서도 이런 상선에 대한 부분들 투자하겠다. 그 LNG선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 LNG선에 들어간 조선 기자재 증가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근데 이 당연한데 주가는 당연한데 어떻게 빠져요? 그럼 우리는 걱정을 해요. 아니, 우리 생각에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밀린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이럴 때는 아니요. 이럴 땐 매수해야 돼. 사실 근데 아까는 뭐 기대감 최고조 올랐을 때 성장성 끝났을 때 매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주가의 위치를 봐야죠. 이게 만약에 바닥 대비 5배, 6배 올라 있다? 그럼 조심해야겠지. 근데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잘 봐봐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월봉으로 보더라도 봐봐요. 몇 년이요? 25년 만에 신고가예요. 얘가 이대로 끝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대로 끝날까요? 뚫어놓고?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용들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전달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한국카본 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3월 28일입니다. 3월 28일.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를 원래 5월까지 공유 안 하려고 했어요. 지금 언제요? 5월 17일이잖아. 원래 5월 31일에 공유하려고 하다가 미리 공유한 거예요. 왜? 자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요 자리였단 말이야. 그럼 지금 만약에 제가 5월 30일쯤 공유했으면 어디겠어요? 2만원쯤에 공유를 했겠죠. 왜? 그래도 더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일단 여기서 제가 시장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히든 종목이 한국카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은 같이 LNG선을 하는 LNG 관련된 필수 기자재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메인은 한국카본이었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같은 부류의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급등이 나왔다. 처음에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30% 올라갔다 빠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하나오션 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스타일을 봐야 돼요. 나는 단기로 치고 빠지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중장기로 진득하게 기다릴 수 있는 스타일인지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중장기로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만 이 주가 변동성이 위아래로 20% 정도만 나오더라도 뭐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돈을 들어간 사람들이 많거든. 아마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일걸요? 엄청나게 크게 들어간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주식을. 주식을 분산 투자라는 말이 왜 있어요? 내가 항상 웃긴 게 분산 투자라 그러면 뭐 하는 줄 알아요? HD 현대중공업 내가 1억 있다. 이거 3천만 원. 하나오션 4천만 원. 삼성중공업 3천만 원. 1억 샀대요. 분산으로. 이게 분산 투자입니까? 이게? 아니요, 여러분들. 이건 분산 투자 몰빵 투자 다름이 없어요. 왜? 조선업을 전체적으로 다 산 거잖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1억이 있는데 조선을 살 거다. 그러면 섹터를 나눠야 돼. 그러니까 종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섹터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조선방산이 좋잖아. 조선방산 좋잖아. 그럼 내가 1억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은 조선방산에 얼마? 얼마? 40에서 50% 비중 담는 거예요. 담는 거. 그 다음 최근에 제가 뭐 좋다 그랬어요? 화장품 좋다 했죠. 화장품. 화장품 10%.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비중을 조절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거지. 그럼 이게 60%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뭐 한 성장주의 10, 20, 로봇, 바이오 이런 데 10, 20%. 나머지 20%는 뭐예요? 현금 보유. 혹시나 급락했을 때 매수. 혹시나 급등했을 때 매도해서 현금 보유. 이렇게 가야 돼요. 섹터를 나눠야지 종목을 산 섹터에서 종목을 나누는 게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갑자기 제가 이 얘기 왜 했죠?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이 하나오션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일단 기술적인 반등 부분은 제가 잡아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갈지 장기 조정이 나올지 갈지는 모른다. 아까 그거였죠. 이 중장기에 대한 부분들. 내가 마이너스 20%를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종목인 건 간에. 내 종목이 사자마자 올라갈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못 버텨요. 내가 사고 나서 위아래 변동성이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거 내가 버티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한 기준점이 좀 잘 안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이. 저는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기준을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텔레그램 방 보시면 설문조사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문조사 했었을 때
제 텔레그램 방 도움이 된다면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별로다 매우 별로다 몇 프로요? 1%요. 1%. 몇 명 투표했어요? 1,500명 투표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많은 분들 즉 99%의 인원들이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종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뭐 심리적인 부분, 매매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하나오션 그래도 나도 잘하는 거, 여러분도 잘하는 거 알거든요.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능력 제가 인정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텔레그램 방을 꼭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거 저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 이 미래 가치를 선반영받는다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면 제가 사요. 그 다음 주가가 빠질 때도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반등하겠지 그러고 손을 놔버려요. 이런 게 잘못됐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 제가 잡아 드릴 거고 왜 재료 소멸이라는 게 나오는지 왜 이때 팔아야 되고 이때는 사야 되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 전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위쪽에 번호 있습니다. 010-9201나 6329 이쪽으로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남기면 돼요?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건데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 요청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요? 위에 번호로 010-9201-6329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오늘 거의 하루 만에 100건이 차가지고 조금 굉장히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두산 에너비티도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거예요. 저는 원래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권장한 사람인데 최근에 두산 에너비티 상승률 보이시죠? 그죠? 상승률. 두산은 제가 진짜 계속적으로 눌릴 때마다 매수 타이밍 잡아라. 잡아라. 그리고 절대 매도하지 마라. 지금 급등 나왔잖아요. 이 하락에도 제가 자신감 있게 버텨라라고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추세요, 추세. 월봉상 흐름을 돌렸습니다. 보여? 월봉? 우리가 위쪽까지 본다라고 했을 땐 이거거든요. 이거 보여? 월봉의 흐름을 돌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간다. 이거 뭐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전환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산을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추세를 전환했으니까. 하나오션 마찬가지. 자, 월봉을 봤을 때 뭐요? 추세를 돌렸다라는 거. 월봉상 추세를 돌렸다. 뭡니까? 상승 탄력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가겠어요? 상승 탄력 받으면 상승 그리고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승점의 1차적인 분할 매도 잡을 거니까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위쪽 번호로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대응해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텔레그램방 설문조사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들 정말로 안 들어오시면 뭐다? 안 들어오시면 손해다. 정말 안 들어오면 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제가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이제 유보율이 높은 회사에서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잖아요. 제가 유보율 11,000% 이상 되는 회사들 3종목 뽑아왔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은 텔레그램만 공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정말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또 히든 종목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또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은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